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 마지막 주민으로 불렸던 김신열 씨가 별세하면서 독도에는 주민등록을 둔 한국인이 단 한 명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김 씨는 경북 포항의 딸 집에서 지내다 지난 2일 노환으로 향년 8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독도 이장으로 불렸던 남편 고 김성도 씨와 함께 1960년대 후반 독도에 들어가 어업을 하며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김성도 씨는 2018년 세상을 떠났고 이후 김 씨가 홀로 섬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 태풍 하이선으로 주민 숙소가 파손되면서 육지로 나왔고 건강이 악화돼 다시 독도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독도에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한국인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현재 독도에는 독도 경비대와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등 약 40여 명이 상주하고 있지만 군무 목적의 체류 인력으로 주민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움직임과 대비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일본에서는 독도를 자국 영토인 다케시마라고 주장하며 본적지를 독도로 등록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독도를 본적지로 등록한 일본인은 11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05년 26명에 비해 약 20년 사이 4.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본에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 영토로 간주되는 지역이면 본적지를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독도에 주민등록을 하려면 실제 거주와 행정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보호구역이라 상시 거주와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생활 인프라도 거의 없어 일반적인 거주가 쉽지 않습니다. 김성도, 김신열 부부는 약 50년에 가까운 실제 거주 사실이 인정돼 1991년 독도로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었고 이후 거소 투표 등을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김 씨의 별세로 독도 주민 공백이 발생하면서 향후 거주자 선정이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이 생활하는 구조가 유지돼야 독도의 실효적 지배 상징성도 유지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멕시코의 한 해변에서 종말의 물고기로 불리는 거대한 산갈치 2마리가 발견되면서 관광객들과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심해에 사는 희귀 어종이 해안가까지 떠밀려오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지진 전조에 대한 속설까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주 휴양지인 카보산 루카스 해안에서는 몸 길이가 최대 9m에 달하는 심해어 산갈치 2마리가 연이어 발견됐습니다. 이 산갈치는 일반적으로 수심 약 900m 이상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어종으로 인간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을 촬영한 관광객 모니카 피팅어는 멀리서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갔다가 거대한 물고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이라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모래 위에서 몸부림치는 산갈치를 발견한 피팅어의 여동생은 물고기를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기 위해 직접 나섰고 주변 관광객들도 함께 힘을 보태 약 5명이 산갈치를 밀어 바다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또 다른 산갈치 1마리가 조금 더 위쪽에서 발견됐습니다. 피팅어는 2번째 산갈치 역시 다시 바다로 밀어 넣었으며 2마리 모두 헤엄쳐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런 장면은 평생 처음 봤다며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산갈치는 몸이 길고 은빛 비늘을 가진 독특한 모습 때문에 종종 종말의 물고기 또는 지진 물고기로 불립니다. 특히 일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심해어가 해안 가까이 나타나는 것이 대형 지진이나 쓰나미의 전조라는 민간 속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 수년 동안 일본 해안에서 여러 마리의 심해어가 발견되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널리 퍼졌습니다. 최근 멕시코에서도 지진 경험이 이어지면서 이런 속설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멕시코 서부 게레로주에서는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해 수도 멕시코시티까지 흔들림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한 심해어가 해안에 나타나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산갈치 출현과 지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입증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해양 생물학자들은 산갈치가 해안에 나타나는 이유로 질병, 수온 변화, 해류 이상 또는 심해에서의 부상 등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란 내 분쟁의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물류마비가 장기화하면서 이번 충격이 에너지 시장을 넘어 전 세계 식료품 물가까지 밀어올릴 수 있다는 경고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와 가스뿐 아니라 비료와 산업 원자재가 지나가는 핵심 해상 통로인데요. 최근 상업용 선박 운항이 사실상 멈추다시피 하면서 공급망 전반에 연쇄 충격이 번지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상업 선박 통항은 중단된 상태이며 미군과 동맹국들은 호위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비료입니다. CNBC가 전한 울프 리서치 분석에 따르면 비료 수급 차질은 가공식품 가격을 끌어올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에도 추가 상방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계 비료 교역량의 3분의 1 이상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만큼 봉쇄가 길어질 경우 북반구 봄 파종기와 맞물려 옥수수, 콩, 밀과 쌀 같은 주요 곡물 생산비가 급등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단순한 해상 운송 문제가 아니라 몇 달 뒤 전 세계 식탁 물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충격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 원자재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요소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알루미늄, 에탄올, 설탕, 황과 헬륨 등도 공급 차질 우려 속에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은 항공기와 전선, 캔 등 광범위한 제조업에 쓰이고 황은 비료와 금속 정련에 필수적이며 헬륨은 반도체 공정에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기름값만이 아니라 식품, 공산품, 첨단 산업 비용까지 동시에 자극하는 복합 인플레이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동산 비료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는 물론 비료 수입 의존도가 있는 미국 역시 물가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월 11일 이란의 기뢰부설 선박 대부분을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해협을 통한 석유 수송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로이터와 악시오스 보도를 종합하면 미군 호위 항행은 아직 즉각 재개되지 못했고 안전 확보 전까지는 실질적 물류 정상화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제 전쟁의 확전 여부보다 이 병목이 얼마나 오래 이어지느냐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마비는 곧 세계 밥상 물가와 산업 원가를 흔드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등장하던 냉동인간 기술이 현실과학 연구에서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독일 연구진이 극저온으로 얼린 쥐의 뇌조직을 해동한 뒤에도 신경기능 일부가 유지되는 현상을 확인하며 냉동 보존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국제학술지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독일 에를랑겐 뉘른베르크 대학교 알렉산더 점원 교수 연구팀은 유리화라는 냉동 기법을 이용해 쥐의 뇌 조직을 보존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유리화는 조직을 매우 빠르게 냉각해 물이 얼음 결정으로 변하지 않고 유리처럼 굳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냉동 과정에서는 얼음 결정이 세포 구조를 파괴해 조직이 손상되지만 유리화 방식은 이러한 손상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구진은 기억과 공간 인지를 담당하는 해마가 포함된 두께 약 350 마이크로미터의 쥐뇌 조직을 특수 냉동 보존용액에 담근 뒤 액체 질소를 이용해 영하 196도까지 급속 냉각했습니다. 이후 영하 150도에서 최대 일주일 동안 보관한 뒤 해동해 신경 기능을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신경세포와 시냅스 막 구조가 비교적 온전히 유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전기 자극을 가했을 때 신경세포가 정상세포와 큰 차이가 없는 반응을 보였고 학습과 기억의 핵심 기초 과정으로 알려진 장기 광화 현상도 관찰됐습니다. 장기 강화는 신경세포 간 연결이 강화되며 기억 형성이 가능해지는 과정으로 이번 실험에서 해당 반응이 유지됐다는 점은 뇌신경회로의 기능 일부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연구팀은 실험 범위를 확대해 쥐의 뇌 전체를 영하 140도에서 최대 8일간 보존한 뒤 해동하는 실험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해동 이후 해마 조직에서 기억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여전히 작동하는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전체 뇌 보존 실험에서는 냉동 보존제의 독성과 조직 수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실험 조건을 수정해야 했으며 성공률 역시 높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현재 동일한 기술을 인간의 되뇌피질 조직에 적용하는 예비 실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장 등 다른 장기의 냉동 보존 가능성도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장기 보존 기술과 신경과학 연구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인간의 뇌나 신체 전체를 장기간 냉동 보존했다가 되살리는 단계까지는 여전히 큰 기술적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 장기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냉각과 해동 과정에서 열 전달 문제나 조직 균열 같은 물리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생명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도 뇌 기능이 물리적 구조에 의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탐구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장기 이식용 장기 보존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리거나 뇌 손상 치료 연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